제가 짧게 이제 일부를 맡은 전략실장이고요. 지금 학생이시죠? 네,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오셨는데 그 오늘 설명회는 길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1부, 2부를 나눠서 할 건데 1부에는 그 이제 2026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6월 4일 날 평가 모의고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6평 모의고사 결과에 대한 물론 분석 설명회도 많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2부에는 이제 저희 학원 반수반 관심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2부에는 교무실장님 오셔가지고 그 반수반 학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하다 이제 원장님께서 계속 지난주에도 하셨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PPT가 앞에 내용들은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6월 4일 학생 시험 어떻게 봤는지 제가 물어보면 당황할 테니까 안 물어볼게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저도 뭐 학생들을 계속 만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험은 좀 쉬웠어요. 좀 쉬웠는데 또 성적대에 따라서 그 쉬운 정도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도 좀 다르고 전반적으로 또 영어는 좀 많이 쉬웠다. 영어는 좀 많이 쉬웠고 저는 이제 영어 담당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 입시라든지 뭐 생활관리라든지 컨설팅 이쪽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좀 역대급으로 많이 쉬워서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성적표가 7월 1일 날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모든 게 다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은 다 가채점 결과니까 참고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4번의 평가원 시험 그 인원 접수 인원을 좀 보면 처음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작년 기준으로 재학생들이 38만 5,43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험 본 인원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41만 3천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3 재학생들의 숫자가 좀 많이 늘어 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고3 학생들이 2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졸업생을 보시면 재수생들이죠. 예, 작년 6월 달에는 8만 8천 명이 받고 근데 의외로 수능에는 18만 명이 봤어요. 근데 작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 6평은 응시하지 않았던 재수생들이 수능에 실제로 18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10만 명 정도가 늘었던 거죠. 그래서 총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저께 6월 4일 날 본 시험이 재수생들이 8만 9천 명이었으니까 뭐 의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하고는 좀 달라서 10만 명까지 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3 자체가 좀 늘었기 때문에 총 인원은 작년도 수능이 52만 명이었고 지금 6평이 50만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비슷한 비율로 좀 늘지 않을까. 재수생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넘겨버렸는데 밑에 보시면 요즘 학생들이 그 여기 학생도 한 분 계시니까 사탐런 학생은 그것만 물어볼게요. 과탐이에요, 사탐이에요? 사탐으로 바꿨죠. 네, 두 개 다예요, 아니면 하나만 바꿨어요? 두 개 다요. 네. 지금 그 6월 모평 기준 탐구 접수 인원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사 인원이 기준입니다. 한국사 인원이 수능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이 한국사라서 2026학년도 요번 거 보면요. 한국사가 50만 3,572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작년도가 47만 명이니까 기본 인원은 좀 늘었어요. 시험 본 학생들이 늘었는데 과탐 인원을 보시면 25만에서 24만, 그다음에 사탐은 27만에서 36만 8천 이렇게 늘었으니까 사실은 사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보면 사탐 플러스 과탐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두 과목을 다 사탐으로 온 건데 두 개를 따로따로 하나씩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한국사 대비 122.5%가 탐구 접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22.5% 정도는 사과탐에 걸쳐 있다. 100%가 되면 이제 딱 정확하게 맞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직탐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요소는 2024학년도가 105%니까 탐구를 100으로 한국사를 100으로 봤을 때 5% 정도가 사과탐 이렇게 겹치는 인원이었다면 지금은 그 인원이 한 20% 정도로 많아졌다. 그래서 아예 사탐으로 두 개가 다 온 친구들도 있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요소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인원인데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과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능만 한번, 요거는 사실은 저희 유튜브에다 올라갈 거니까 사진 번거롭게 안 찍으셔도, 네. 자, 24, 25학년도 수능 탐구형의 응시자 현황입니다. 근데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네 과목이 이제 투 과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사탐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뭐 저희가 줄여서 말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한지세지, 뭐 동사세사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 퍼센트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 합치면 이제 200% 기준으로 나온 건데 그냥 단순하게 물리학을 보시면 2024학년도에 14.7%에서 25학년도에 13%가 됐으니까 좀 줄었죠. 네, 인원이 줄었습니다. 퍼센트가 많이 줄었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생명하고 지구도 34.3%에서 29%가 됐으니까 거의 뭐 한 5% 정도. 그다음에 근데 이게 쪼개지다 보니까 단순 5%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율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줄어든 인원이 어디로 갔냐? 특히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문화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36.7%가 됐으니까 거의 한 8%, 10%까지 이렇게 늘은 상태. 아마 저 친구도 이제 민망하니까 제가 안 물어볼 건데 사문이나 생윤으로 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생윤이 그 다음에 이제 한 35%가 됐고, 그 다음에 윤사가 8.4에서 8.9. 사실 윤사가 많이 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비율로 보면 사회문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많고, 또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1학기 때는 좀 사회문화가 많이 늘고 2학기 때는 생윤이 좀 늘고 이렇다고 해요. 과거에는 문과 이과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과는 수학 확통에 사탐 두 과목, 이과는 미적 기하 다음에 과탐 두 과목이었는데 심지어는 미적을 하면서 사탐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미적마저 확통으로 오면 이제는 문과예요. 근데 문과가 공대라든지 이런 이과 쪽으로 지원하는데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올해 3월 학력평가,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섞이지 않은 그 시험도 마찬가지로 24학년도와 25학년도를 봤을 때 이제 고3 친구들만 봤던 거예요. 물리도 15%에서 12.3이 됐고, 화학도 12에서 8이 됐고, 줄었다는 얘기를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도 이제 24학년도보다 25학년도에 35에서 39%가 됐으니까 탐구가 늘었다, 사탐이 늘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탐이 줄어서 넘어온 거죠. 이제 아이들 말을 잘 지어가지고 사탐 런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부하는 부담이 뭐 학생이 있긴 하지만 과탐보다는 사탐이 그래도 조금 점수를 맞기가 좀 편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수능은 탐구만 갖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각 과목의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표준점수 100분위를 이렇게 저희 말로 쪼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어려우면 사실은 표준점수를 맞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조금 자세히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학평, 아까 보여드렸던 재수생들이 섞이지 않았던 3월 학평을 기준으로 볼 때 국어예요. 국어도 이제 또 과탐을 사탐으로 넘어오느냐라는 문제만큼 국어도 언매냐 화작이냐 여기 또 문제가 많을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언매가 좋아,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가 유리해, 표점이 좋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어 같은 경우는 총 45문제 중에 선택 과목 화작과 언매가 11문제예요. 맞죠? 네, 저도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24점 만점이고, 언매는 말 그대로 문법입니다.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화작은 내용이 길어서 그렇지, 저희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저는 영어 선생님이라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몇 년을 보다 보니까 화작은 잘 읽으면 답을 맞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또 문제죠. 저는 글 읽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면 화작을 못 하는 거죠. 이래서 언매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언매는 공부량 자체가 좀 많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매가 화작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표준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게 공부하더라도 나는 언매를 만점을 맞을 거야, 24점 다 맞을 수 있어, 이러면 화작보단 당연히 유리한 거죠. 근데 언매를 막 3개, 4개를 틀린다. 근데 화작을 하면 다 맞을 수 있다. 이러면 고민해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화작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작을 다 맞으면
엄매 한 2개 틀린 거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케이스가 보면 24학년도보다는 엄매가 37에서 25학년도에 33%가 됐고, 반대로 화작은 62에서 66%가 됐으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네,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잘 맞은 점수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막 많이 틀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점점 사실 이제 6평을 봤으니까 대거 엄매에서 화작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화작으로 엄매를 하다가 넘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고,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수학도 과거에 최근 한 3, 4년 동안 미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게 이과에서 미적 기하를 이렇게 좀 고정시켜 놨던 게 풀어지고 문이과가 거의 이제 통합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은 미적이 굉장히 많이 줄고 확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원래는 문과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수투가 11문제씩 있고 이 선택 과목이 8문제가 있는데, 그 8문제를 미적 기하가 원래는 이과의 고정이었는데 미적 기하 했던 친구들이 확통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더 유리하냐? 그건 사실 이제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학생들마다 확통을 또 절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보니까 저도 상담하다 보면 미적을 막 2개 맞고 하나 맞고 막 이래서 야, 이거는 좀 확통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넌저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확통은 진짜 못하겠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 또 확통을 했는데 막 다 맞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이거는 사실 누구도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올해 6월 4일 날 봤던 평가원 26년 6월 모의고사하고 25년 수능, 그 다음에 25년 9월 6월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순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최근에 봤던 평가원을 봤을 때 화작이 131이라고 써 있는 게 만점 기준 표준 점수예요. 만점 기준. 만약에 다 맞았다. 50, 그러니까 다 맞았다. 100점을 다 맞았다.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고 다 맞으면 표준 점수 131점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가채점이어서 아직은 예측이고요. 저 작년 수능 136, 엄매 139는 확정으로 이미 공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엄매를 보시면 똑같이 100점인데 엄매를 선택하면 134점이니까 표점이 3점 정도 높죠. 근데 표준 점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 좀 내려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표준 점수를 조금 주고, 문제가 다 같이 어렵다 그럴수록 표준 점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130점대 정도면 뭐 문제는 잘 낸 문제라고 저희는 보통 보고 있고요. 지금 25년도 6평 같은 경우가 화작이 145점이었고 엄매가 148점이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엄청 어려웠던 그런 시험입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화작 만점이 136이고 엄매 만점이 139니까 6평보다는 조금 더 높으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거죠, 문제는. 근데 6평이 그거보다는 좀 쉬웠다. 작년 수능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화작과 엄매의 만점자의 표점 차이는 3점이에요. 그러면 3점이 표점으로 3점이 도대체 어떤 파괴력이 있느냐? 밑에 보시면 1등급, 2등급만 제가 딱 볼게요. 1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100분위로 따지면 4%니까 96까지인데 화작 엄매가 1등급 컷이 화작은 97점이고요. 엄매는 92에서 93입니다. 그러니까 화작은 1등급 맞으려면 하나 틀려야 되는 거죠. 3점짜리. 근데 엄매는 그래도 한 2-3개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92, 93에 걸쳐 있다는 얘기는 똑같이 원점수가 92점이 내도 128이고 93이도 3이 내도 128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아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공통 과목이 문학하고 독서가 배점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공통을 더 잘 보내가 선택을 더 잘 보내보다는 100분위 표점이 미세하게 높을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45문제 중에 34문제에 가산을 하는 게 문학하고 독서고 45문제 중에 11문제만 딱 가산해 주는 게 선택 과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등급도 마찬가지죠. 화작은 89점, 90점 정도를 맞아야 2등급을 겨우 맞는데 엄매는 그래도 84 정도면 여유가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듯이 나중에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작이나 엄매를 고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화작은 엄매보다 2개 이상은 더 맞아야 같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사실 그것만 극복이 된다면 공부하는데 너무나 엄매가 어려워서 난 엄매를 2~3개밖에 못 맞는다. 그럼 화작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엄매도 곧잘 하는데 한두 개 틀리는데 그러면 화작을 바꿔서 만점을 맞아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일선에서 학생들 만나고 있어서 그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고민이 대부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마 일부 탐구 과목들은 6평을 보고 나서 충격받은 아이들이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탐에서 과탐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오는 걸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탐이 공부하는 너무 어렵고 근데 사탐은 또 다 맞아야 돼요. 이 뒤에 보시면 이게 50점을 다 맞지 않으면 과탐이랑 이게 잘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옳다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표준점수 최고점 분포에 이거는 이제 수학인데요. 제가 좀 전에 국어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맥락이 같죠. 근데 이제 미적, 확통, 기하 요번에 봤던 6평의 가치점만 보면 미적은 다 맞으면 147점 줘요. 아까 국어가 130점대인 거에 비해서 수학이 좀 어렵다는 거 알 수 있고 실제 작년 수능을 보면 확통 135, 미적 140, 기하 139니까 6평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 그래서 6평이 다 쉬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적은 조금 더 어려웠고 작년 수학이 오히려 좀 쉬웠던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미적하고 확통은 표준 점수 차이가 아까 국어보다는 좀 더 많이 나죠. 한 6점 정도 나고 미적보다는 기하가 그래도 조금 더 쉬운 거고. 그래서 미적을 1등급 미적을 다 맞으면 가장 강력하고요. 확통을 다 맞으면 미적 다 맞은 애보다는 좀 2~3문제 정도는 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1등급도 마찬가지로 확통은 원점수 92점이 1등급에 걸리는데 미적은 84점까지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항 사이로는 한 3개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지금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도표가 워낙 자세하게 잘 돼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요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 6평 가채점이에요. 표준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어려우면 표점이 높고 쉬우면 내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탐들은 표준 점수가 60점대 후반에 나왔던 경우가 과거에 한 3~4년 전에는 그리고 과탐들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거는 다 70점대. 그래서 사탐 과탐이 그냥 붙어도 잘 못 이겼어요. 사탐이 과탐을. 근데 요번 6평 같은 경우는 사탐들이 다 어려웠던 거죠. 생윤이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데 만점자의 표점이 지금 73입니다. 그다음에 윤사도 71이고 다 70이 넘어요. 70이 넘는다는 건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난도가 높았다 이런 얘기고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이과에서 많이 내려온 사회문화가 좀 쉬웠던 겁니다. 67점이면. 그래서 그 보통 1등급 컷이 47에서 48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사회문화가 67이니까 요 6평에서 좀 쉬웠는데 한편으로는 이과에서 성적 좋은 친구들이 좀 많이 넘어온 영향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놓고 볼 때 물리는 오히려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1등급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66이니까 보상이 높지 않고 반대로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제가 아까도 그냥 쭉 넘어갔는데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과탐에 남아있는 애들도 문제예요. 그냥 뭐 밑에 6, 7, 8등급 막 7, 8, 9등급 이런 애들만 간 게 아니고 조금 괜찮게 하는 친구들도 한 과목 정도 사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모집단 자체도 적고 3등급 맞던 애가 그냥 5등급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과탐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사탐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점수 좀 전에 보여드렸던 6평에서 생활과 윤리 1등급 만점 45였습니다. 이게 45라는 건 표점이 70 정도 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쭉 보시면 아까 사회문화가 조금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48점.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면 2등급 되는 그런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도 48점이 1등급이었고 오히려 생명과학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았고 42점이 1등급에 걸리는 거였다. 숫자들이 워낙 많아서 좀 이제 복잡하신데 자 6평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6평이 조금 쉬웠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6평이 쉬웠다고
수능을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뭐 구평이 어려웠으니까 수능이 쉬워지고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추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맨날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냥 저도 재수반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또 아들도 대학을 보냈고, 경험상 볼 때 6평을 못 본 친구들이 오히려 잘 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6평을 너무 잘 보면 그 이후로 약간 애들이 좀 느슨해지고 눈만 높아져요. 그래서 논술도 막 최저 없어도 연대 이런 데 쓰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6평을 조금 못 본 친구들은 약간의 패배감 있겠지만, 상실감 있겠지만 또 심기일전에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 많으니까 저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시험을 못 본 게 더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올 뭐 입시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전형별 모집 인원, 학생하고 뭐 요즘 뭐 어머님들도 입시 박사시니까 이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을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은가,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색깔상으로 볼 때 지금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은 전국 소재 막 197개 대학을 다 말하는 거라 막 저기 멀리 있는 학교까지인데 우리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 정도, 제가 대학 이름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15개 대학 정도만 표시되어 있는 게 빨간색이고요. 입시라고 하면 수시하고 정시가 있고, 수시에서는 보통 4개가 있죠. 학종, 교과, 논술, 그 다음에 실기 포함된 특기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 수시로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수시, 정시는 겹쳐 있는 겁니다. 겹쳐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뭐가 더 대학 가기에 유리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정시가 상위권 대학들을 뽑는 비율은 가장 높아요. 정시가 수능으로 뽑는 게 40%고, 그다음에 종합이 한 36%쯤 되고, 그다음에 교과가 12%, 논술이 10%죠. 그래서 단순하고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가 좋은 거니까 비율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수능으로 가는 게 상위권 대학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 물론 내신 관리가 잘 되고 학생부를 잘 관리한 친구들은 종합이나 교과가 당연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반에 두세 명, 뭐 한 학교에 뭐 열 몇 명 이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수를 생각하시는 재수생들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시 정시 경쟁률인데요. 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시 경쟁률이 정시 경쟁률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유는 이제 논술 때문에 그런데, 논술은 보통 65% 정도, 65대 1 정도, 퍼센트라고 말하면 제가 잘못 말한 거고요. 논술은 보통 65대 1 정도, 교과가 10대 1 정도, 학종이 한 15대 1 정도 됩니다. 65대 1이 말이 65대 1이지 그걸 어떻게 붙어요. 그죠? 물론 이제 각 논술 대학마다 전형마다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최저를 맞추면 좀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도 한 3, 40대 1. 그래서 논술로 붙으면 그냥 대단한 겁니다. 그 친구는 대단한 거예요. 저희 아들도 2001년생이니까 지금 군대 갔다 와서 4학년이긴 한데 논술 6개 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안 됐고, 엄청 잘 쓴다 그랬어요. 논술하고 해서 다 안 됐고 정시로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시는 정시로 가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면서 정시보다 조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컨설팅이 돼야 되고, 저희도 입학 상담 하다 보면 작년에 논술 준비하느라고 국어하고 탐구 하나만 공부하고 최저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논술은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쟁률 자체가. 물론 논술로 붙는 친구가 작년에 저희 학원에 마지막 600명 중에 한 80명 정도 논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최저 잘 맞추고 아깝지 않게 정시에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높은 학교 간 친구들 많아요. 저희 학원의 논술 선생님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오게 되면 논술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안내를 받고 수업을 들을 건데, 일단 논술 경쟁률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시는 경쟁률이 높잖아요. 근데 정시는 사실은 한 5대 1 정도면 그냥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대 같은 거 8대 1 이런 거는 다군에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요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시가 아무래도 그 경쟁률 면에서 수시보다는 훨씬 더 낮으니까 좋지 않겠냐. 물론 이제 수시는 6개를 쓰고 정시는 3개밖에 못 쓰니까 정시의 2배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정시는 5대 1이라고 볼 때 2배 해도 10대 1이니까 그래도 수시보다는 정시가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3 담임쌤들은 저희 애는 수시로 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정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정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재수생들은 뭐 이제 뭐 학생부 고치고 이럴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고, 실제로 9월 평가원 이후로도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 지금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올해 이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의대 정원이 작년에 1,500명 확 늘었다가 올해 다시 원위치 됐죠. 그러는 바람에 그 입결도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25학년도에 그 의대 정원이 늘기 이전에 24학년도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전문가들도 좀 많이 말을 아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요소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무전공 밑에 빨간 글씨로 있죠. 무전공 모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율전공이라도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전공을 따지지 않고 막 모았다가 2학년부터 이제 전공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24학년도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작년도에 변수가 되고, 올해는 무전공 확대된 게 많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공으로 인원을 100명을 뽑으면 원래 국문과에 있던 인원 10명 중에 5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전공 모집이 는다고 해서 전체 정원이 느는 건 아닙니다. 입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올해 이제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첨단 분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많이 증원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한양대 예를 들면 융합전자공학부가 119에서 40명 정도 늘어났죠. 그래서 총 한 380명 정도가 증원됐고, 심지어는 신설로 생긴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어떤 과가 좋아 이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성적 나오는 거 보고, 또 만약에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되면 저같이 이렇게 맨날 이것만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한 8분 정도 계셔서 담임선생님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너는 수시에는 뭘 쓰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정시 성적을 가지고 이제 원서 쓸 때 유불리 다 고려해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써줄 거니까 그거는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아까 사탐 과탐 넘어가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과탐에서 사탐으로 갔을 때 공부하는 게 쉬워지는 건 알겠는데 괜찮나? 일단 제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전에는 미적기야 아니면 공대에서 안 받아줬던 학교들이 이제는 확통을 해도 구조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울대만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수학 미적 기하 무조건 지정했어요. 과탐도 무조건 지정했고. 근데 뭐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어차피 과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 모든 대학들이 사실은 사과탐을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에서 내가 공대 교수면 과탐 안에 오는 걸 좀 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사탐하고 와서 적응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로 그 가산점들을 좀 주는데,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또 사탐의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줘요. 반대로 자연계는 과탐의 한 3% 줍니다. 근데 이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외부로 막 공개된 건 아니고 대학별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쭉 계산되는 방식이라 단순 표준 점수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연대 같은 경우가 3% 정도를 주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제 3%에서 5% 정도 가산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중하위권, 물론 좋은 학교들인데요, 오히려 중하위권 대학들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명지대는 막 자연공학대학에 과탐의 10%를 주고. 그러면 도대체 5% 10%가 어느 정도냐? 아까도 보여드렸던 점수와 비슷한데요. 작년에 사과탐 최고점,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사과탐 최고점 분포를 보면 25학년도에 생활과윤리 77점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점대가 보통 사탐 최고점 표점이었는데 작년에 생률이 77점이었다는 건 역대급으로 어려웠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42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탐 점수들이 저렇게 높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정법 같은 게 어려운 과목인데 조금 낮았고요. 과탐 과목들이 65, 6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등급 컷은 이렇고요.
아까 제가 과탐 5% 가산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연대 같은 경우가 뭐 높은 학교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통합으로 100분이 98 정도면 1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가 통합으로 68.1 정도가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별 환산 표준 점수예요. 근데 3% 과탐에다 가산점을 주면요, 68.1인 애가 70점이 돼요. 70점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생유는 빼고, 생유는 작년에 특이하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빼고, 사회문화 47점 맞은 애가 이 밑에 68점 맞은 과탐을 보면 44점, 42점 맞은 과탐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68.1이 변환 표준 점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탐으로, 생유는 제가 빼자고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너무 어려웠을 테니까. 사문이 보통 47점 맞은 애가 68이었고 생원을 47점 맞은 애는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하고 같으려면 과탐은 조금 44점 정도 맞아도 47점 맞은 애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3% 가산점이면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딱 빨간 표를 보시면 산문 47점이 68.1, 생원 47점이 70.1입니다. 2점 정도 높은 거죠, 변표가. 그 다음에 이게 여기 3%였고요. 만약에 성대처럼 5%를 준다. 그러면 지금 68.8이 노랗게 두 개 돼 있잖아요. 근데 68.8이면 사문은 50점 만점이어야 되고, 얘는 42점이어도 된다. 44점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5%면 두세 문제, 3%면 한두 문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올 때 사탐을 두세 개 더 맞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사탐을 두세 개 못 맞아도 수학이나 국어를 더 잘 맞아도 되지 않냐?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온 친구들한테 도대체 이게 가산점이 이렇게 높은데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탐은 과탐보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은 더 맞아야 된다. 그리고 한두 개 틀려도 되는 대학들은 만점 맞아야 된다. 만점 맞아야 그래도 좀 경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복잡하실 필요 없는데, 이제 시립대가 조금 문제는, 시립대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면 안 돼요. 지금 저 친구처럼 사탐 두 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탐 두 개 하면 경영학과 이런 데 가면 이제 가산점 받아요. 근데 과탐 두 개 해도 가산점 받고, 그리고 과기대 같은 데도 조금 7% 정도니까 가산점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과기대 정도는 이제 이 근처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기도 하고 좋은 학교지만, 그래도 만점까지는 안 가도 뭐 사탐 한 45점 정도면 과탐 한 있죠? 뭐 37, 뭐 이 정도면 비슷하게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은 사실은 좀 최대한 빨리 말씀드렸는데 30분 내로 하려고 했는데 뭐 비슷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 학원 사실은 반수생들 계속 모집 중에 있어서 실제 우리 학원이 어떤지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 이제 그 교무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